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싸우는 건 권투 선수나 UFC 선수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것만 파고들어서 승리를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상대방 생각을 공유하고 설득시키면서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연애에서의 싸움이에요. 히리릭, 안녕하세요. 연애파란볼의 파람입니다. 연애에도 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열심히 공부해서 답을 쫓아서 행복한 연애를 할 텐데. 사람마다, 환경마다, 문화마다 다 다른 게 연애고 사랑이죠. 하지만 이 큰 틀에서 보면은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은 연애 10계명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해요. 조금 과장 보태서 오늘 이야기하는 연애 10계명만 알고 지킨다면 100% 헤어지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애 파란불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헤어지실 일이 없게 만드는 연애 10계명 바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연락이 늦을 것 같으면 이야기해주기. 연애를 하기까지, 그리고 연애를 하면서 제일 기본이 바탕이 되는 건 바로 연락이에요. 하지만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자주 연락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자주 연락하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문자보다는 전화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전화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부분은 연애를 하기 전에 파악해야 될 정말 중요한 요소이기도 해요. 연락의 빈도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2-3시간 동안, 심지어 그 이상으로의 연락을 못할 거면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내가 자주 연락하는 걸 싫어한다고 해도 2-3시간 동안 연락이 없는 건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상대방은 떨어져 있는 시간에도 나라는 사람을 보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면서 연락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밥 먹고 오겠다, 좀 쉬어야겠다, 뭐 업무 좀 보고 오겠다 등등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락하기 어렵다고 알려줘야 돼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연애를 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도 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연애를 하는 거 아닌가요? 연락으로 관심의 척도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락의 빈도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협의를 봐야겠지만 그래도 적어도 2-3시간 동안 연락을 하기 싫거나 할 수 없는 상황이면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하지만 하기 싫을 때는 하기 싫다고 말하지 말고 뭐 어떤 핑계를 대야겠죠. 두 번째, 감정 추스를 시간 주기.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싸울 때 크게 2가지 유형이 있어요.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사람, 감정을 좀 추스리고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는 사람. 2가지 유형 중에서 정답은 없어요. 2가지 방법 다 좋은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나랑 같은 유형이라면 다행이지만 아닌 경우도 많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하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이 한 문제를 길게 가져가는 건 분명히 안 좋아요. 하지만 당장 해결하는 게 정답은 아닐 수 있어요. 감정이 올라왔을 때 이야기를 하면 괜히 안 좋은 말도 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 상황을 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길면 하루 이틀 정도 감정을 추스리고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상황을 보고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싸웠다고 무조건 당장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이 감정을 추스릴 시간을 필요로 하면 주세요. 뭐 일주일, 뭐 이 정도는 너무 오버하고 하루 이틀, 오래 줘도 3일 정도면 충분해요. 당장은 답답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상황을 이해하고 맞는 선택을 하는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세 번째, 언성 높이지 않기. 연애를 하면서 안 싸울 수 있을까요? 한 100명 중 하나? 아니 1000명 중 하나? 아니 10,000명 중 하나 있을까 말까일 거예요. 연애를 하면서 안 싸울 수는 없어요. 그리고 싸우면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뭐 서로를 알아갈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좋은 영향력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잘 싸우는 게 중요해요. 잘 싸우는 것의 기본이 언성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싸우다 보면 감정이 격해져서 언성이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소리 지르면서 막 싸우는 커플들도 가끔 보기도 하잖아요. 100% 장담하는데 서로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데 결론이 좋게 날 수가 없어요. 감정이 통해서 연애를 시작했지만 싸울 때는 어느 정도 이성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기본이 언성을 높이지 않는 거예요. 기분 좋게 아무 감정에 타격 없이 싸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감정이 상하고 감성이 좋지 않다고 해도 언성을 높이는 순간 둘 다 좋은 말 할 리 없고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고 결론은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언성을 높이는 순간 대화가 아니라 자기 할 말 하기 바빠요. 잘 싸운다는 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너가 이걸 잘못했고 이게 기분이 나빴다. 아니면 그 부분은 너가 오해하는 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했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의도는 그렇지 않았더라도 내가 상대방 기분을 충분히 나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했다면 사과를 하면 되는 거고 협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면서 싸우는 것이 당연할 수 있지만 언성을 높이지 말고 대화를 통해서 잘 싸워서 오히려 사이가 돈독해지는, 서로를 알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랄게요. 네 번째, 상처되는 말은 하지 않기. 사람마다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약점이나 치부, 콤플렉스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이가 틀어지거나 뭔가 싸울 때 이런 말을 꼭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언어 폭력이에요.
이런 말을 해서 상대방이 막 기분 나빠하거나 하면 오히려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 한심한 생각이죠. 결국엔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싸우는 건 권투 선수나 UFC 선수처럼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해서 그것만 파고들어서 승리를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상대방 생각을 공유하고 설득시키면서 그 중간 지점을 찾는 게 연애에서의 싸움이에요. 오히려 상처되는 말로 상대방을 비하하고 비난하면 그것만큼 한심한 행동이 없는 거죠. 부디 싸울 땐 감정이 올라와서 그랬다고 이해할 테니 싸우고 나서 후회하길 바라고 진심으로 사과하시길 바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고 상처받는 말인 걸 알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애인으로서 최악의 행동일 거예요. 5번째, 거짓말하지 않기. 이 부분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깜짝 이벤트를 위해서 잠시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웬만하면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선의로 거짓말을 했다고 해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선의가 아닌 경우도 많거든요. 자기 입장에서가 아닌 누가 들어도 인정할 만한 거짓말이 아니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혼나고 사과하는 게 정말 나아요. 연인 간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믿음이에요. 하지만 믿음을 깨트리기 제일 쉬운 게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거짓말하는 일은 정말 없길 바랄게요. 6번째, 확실한 물증 나오기 전까지는 믿어주기. 연애를 하면서 서로가 의심이 될 만한 상황이 생길 때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어떤 의도도 없고 정말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의심을 받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 내가 사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면 의심보다는 일단은 믿어주세요. 적어도 확실한 물증이 나오기 전까지. 정말 의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 상대방이 코난 빙의해서 막 혼자 심증으로 의심해서 결국엔 헤어지는 커플들도 주변에서 꽤 많이 봤어요. 이런 경우에는 남자든 여자는 정말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남자친구, 여자친구라면 일단 믿어주세요. 물론 정가가 있거나 이런 경우라면 조금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의심은 말 그대로 의심이에요. 확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초능력자나 신이 아닌 이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믿어주고 그 의심한 상황이 만약 사실이라면 그때 어떤 조치를 취해도 충분해요. 괜한 의심으로 좋은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잃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7번째, 끝난 일, 과거에 꺼내지 않기. 이런 사람 정말 많아요. 싸운 일이든 약점이 잡힐 만한 일이든 이미 끝난 일이나 과거의 일을 현재로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사람. 대부분 과거에 상대방이 했던 잘못이나 약점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리고 이런 행동은 다시 싸우자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결론이 안 났고 충분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 이후에 잘 만나다가 싸우는 상황이나 심지어 자기가 잘못한 상황에서 자기의 잘못을 무마시키려고 상대방이 잘못했던 과거의 일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미 끝난 일을 현재에서 다시 이야기하는 건 잘못된 행동이고 싸우자는 행동이고 또 다른 싸움으로 번질 수 있고 심지어 이 싸움이 크게 번질 위험이 커요. 그러니까 마무리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당시에 충분히 욕을 하시고 말씀하시고 결국에 계속 만나는 걸 여러분이 선택했다면 그리고 시간이 지났다면 이미 끝난 일이나 과거의 일은 그때 일로 남기고 현재와 미래에 최선을 다하시길 바랄게요. 8번째, 표현하려고 노력하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표현을 자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빈도수가 자주든 가끔이든 표현하려고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굳이 자기야 사랑해 라던가 특별한 이벤트를 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표현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주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표현을 자주 못하는 사람들한테 표현을 자주 하라고 요구하는 건 상대방 입장에서 엄청나게 괴로운 일일 수 있어요. 하지만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라도 조금씩 계속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은 상대방의 표현을 안 하는데 상대방의 기분이 나쁜지 좋은지 날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표현을 해줘야 알아요. 오히려 표현을 자주 못하는 사람이라면 가끔이라도 조금 소극적인 표현이라도 해주면 상대방이 엄청 좋아하고 노력을 인정받기 쉬워요. 상대방도 이 사람이 날 좋아하고 사랑하는구나 라는 믿음이 있어야 계속 만날 이유가 생기지 날 좋아하는지 사랑하는지도 모르는데 계속 만나고 싶겠어요? 나이가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라면 헤어질 확률도 높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현을 잘 못해도 좋아하고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이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도 표현하려고 노력하면 상대방도 알아주고 더 풍성하고 행복한 연애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표현하려고 조금씩이라도 노력해보세요. 9번째, 바람피지 않기. 이것도 많은 이야기 안 해도 충분히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선택한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고 있다면 이성적인 감정은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한테만 공유하세요. 그리고 내가 선택했지만 나랑 잘 안 맞다면 헤어지세요. 그리고 나한테 맞는 다른 남자, 다른 여자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한 남자, 한 여자를 만나면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는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예의가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아니 사랑했던 남자, 여자한테 최악의 상처를 주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화살은 나에게 분명히 어떻게든 돌아올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은 절대 피지 않기. 마지막 10번째, 역지사지.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구독자분이라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역지사지.
인간관계, 돈 문제 등등 어떤 상황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의외로 일이 굉장히 쉽게 풀리는 일들이 많아요. 연애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말은 위에 말한 9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말이기도 해요. 연애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연애를 하면 기쁜 일이 있으면 배가 되고 나쁜 일이 있으면 반이 되고 많은 감정을 공유하죠. 연애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공감이에요.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내가 이해 못했던 부분들이 이해가 되기도 해요. 싸울 일들도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안 싸우게 되거나 작은 싸움으로 끝나게 되는 일들도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 상황에서 항상 역지사지로 먼저 생각하는 버릇을 들으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100% 헤어진 일이 없게 만드는 연애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어요. 사실 위에서 말한 것들은 연애하는데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것만 알고 지키셔도 여러분의 연애 기간이 늘어나고 여러분이 연애하면서 싸움하는 횟수가 확연히 줄어들 거예요. 수학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고 기본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본만 알고 확실히 지키면 나머지 문제는 알아서 해결되거나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한 연애 10계명 여러분들이 잘 숙지해서 잘 지켜나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복하게 오랜 연애를 하시길 바랄게요. 파라미는 항상 여러분들의 연애 파란불이 뜨기를 응원해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파라미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그리고 다른 채널들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휘리리